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오히려 통화정책 추가 완화를 언급하며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입니다. 이는 한국과도 정반대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원자재값 상승과 미국의 양적 긴축으로 인한 자국 통화 가치 하락 등 비슷한 국제 환경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일 주요 외신과 일본 중앙은행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포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와카타베 마사즈미 일본은행 부총재는 지난 1일 금융경제 간담회에서 최근의 물가 상승은 통화정책 이외의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히려 경기가 악화할 경우 추가 완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은과는 전혀 다른 대응입니다. 한은은 국제유가와 식료품 가격 등이 치솟으면서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기준금리를 높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한은은 지난 10개월간 기준금리를 5차례 인상해 1.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앞으로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금리 추가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일본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 중이나 물가 상황이 양호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2.1%로 우리나라보다는 낮지만 7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0% 올라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달러에도 낮은 금리가 유지되자 엔화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중입니다. 올해 달러당 엔화 환율은 20년 만에 최고인 130엔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때부터 엔저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를 통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경제 침체를 벗어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엔저가 수입 부담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만 키우고 수출 효과는 예전만큼 크지 않아 나쁜 엔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급증한 재정 적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정부의 국채잔액은 약 1,000조 엔입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높인다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여 년간 유지해온 금융 완화 정책을 뒤엎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준금리를 높일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하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의 주요인은 물가차에 따른 통화정책 전망과 무역수지 적자 심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던 엔달러 환율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엔저는 좋은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해오던 일본은행 총재와 재무상도 20년대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가파른 엔화 가치 하락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1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오전 한때 1달러당 126.78엔까지 치솟았습니다. 2002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후 환율은 소폭 낮아져 1달러당 126엔대 중반에서 거래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엔달러 환율은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엔화 가치가 최근 한 달 동안 10엔가량 하락했다. 상당히 급속한 환율 변동이지만 기본적으로 엔저는 일본 경제의 플러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엔화 약세가 급속하게 진행되면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묻는 질문에 지금의 엔저는 좋은 엔저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 흔히 수출 기업에 유리하지만 반대로 수입 물가는 상승하는 만큼 원자재 가격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나 가게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구로다 총재가 여전히 엔저는 플러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측면도 언급해 엔화 하락의 견제구를 날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엔저 현상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통화정책의 근원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2차 집권기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엔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이라도 한국처럼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대재앙이 시작됨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일본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아베 전 총리와 기시다 총리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근본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일본만 왜 성장하지 않는가? 왜 임금이 오르지 않는가? 그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가 디플레이션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수요가 예상되지 않는 시장에서 인적 투자를 할 가치가 없다고 이미 절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면 자연스럽게 기업은 투자하게 된다. 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몫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소비세 감세이며 국가의 다른 차원의 재정 출동 방법이다. 그러나 재무성이 주도하는 긴축 재정을 관통하는 한 일본에서 진정한 성장은 있을 수 없다. 지난 30년이라는 기간이 말해준다. 현재 일본의 빚은 세계 최악으로 이대로라면 일본은 재정 파탄이 난다는 여론대로 흘러갈 것이고 시급히 잘못된 화폐관을 고쳐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시장을 되찾아야 기시다가 내세운 진정한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정말로 경기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긴 한 걸까? 코로나19 사태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극복 방법을 배우고 서민부터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에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결국 원래부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본이었나 보다. 분배 중시를 뭔가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분배 중시라는 그 말로 재무성에 일단 빨아올린다는 거야. 새로운 자본주의는 재무부가 만든 정책으로 재무부의 수금 시스템이고 빨아들인 돈이 다 분배될 리도 없고 재무부가 빼돌려 남은 돈을 분배할 테니까 모두 이제라도 좀 적당히 더 분배 중시라는 문구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게 좋아. 추가로 100엔 받고 사는 것과 100엔 할인은 지갑 사정으로는 동일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같은 금액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중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방법은 부담 감소의 정책이다. 분배라는 말은 아니게 되지만 분배와 같은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처음 나온 이후로 꽤 시간이 지난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정부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건가. 법에 질려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일본은 끝장이다. 뭐라도 좀 해주길 바란다.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사실 시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 기시다 씨가 단기 정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실패를 알리기 싫은 것도 있다. 드디어 기시다 씨가 무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건가? 과연 그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국민은 하락이 아닌 정체든 상승이든 그러한 결과는 결코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 요청으로 주주 자본주의로 바꿨는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 배당금만 신경 쓰게 되고 말았다. 게다가 주주 배당금은 5배로 오른 반면 종업원의 급료는 오르지 않는다. 직원들의 월급을 깎으면서 주주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서겠지. 재무성이 하라는 대로 불필요한 재정 규율에 집착해 긴축 재정을 견제하는 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소비세의 감세도 하지 않는 코스트 푸시형 인플레로 수요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도 보조금이나 급부는 단기, 이어 범위도 좁히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